여러분, 중국이 조선업 세계 1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난 물량의 저가 수주로 한국을 압도한다는데, 근데 말이죠, 진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거대한 숫자들이 사실은 엄청 부풀려진 착시 현상이었다면 어떨까요? 겉포장은 화려한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완전 딴판이에요. 지금부터 그 포장지 싹 걷어내고 현 세계 조선업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2025년 9월이었어요. 전 세계 조선업계가 술렁였어요. 중국 국영조선사 CSIC가 CSSC한테 흡수 합병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원래 이 둘은 1999년까지 하나의 회사였으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쯔강, 즉 장강을 기준으로 북쪽은 CSIC 북선, 남쪽은 CSSC 남선으로 쪼개졌었어요. 25년 만에 헤어졌던 형제가 다시 재결합한 거죠. 근데 중국 정부는 왜 이 거대한 두 기업을 다시 한 몸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내부 출혈을 멈추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CSSC랑 CSIC는 같은 중국 국기 달고 있으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난 것처럼 경쟁이 심했거든요. 해외 선주가 나타나기만 하면 우리가 더 싸게 해줄게 하면서 덤핑 경쟁을 벌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한 집안 형제끼리 손님 하나 놓고 우리 형 비싸요, 제 거 사세요 하면서 서로 가격 깎아주기 전쟁 벌인 거죠. 결국 수주 실적은 올렸을지 몰라도 남는 건 뭐냐? 빚더미랑 납기 맞추느라 대충대충 만든 불량 선박뿐이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선 야 제발 팀킬 좀 그만해 하면서 칼을 빼든 겁니다. 둘째는요, 싼 배 그만 만들고 돈 되는 배 좀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벌크선 같은 저가 선박으로 재미봤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진짜 돈 되는 LNG선이나 친환경 선박, 이런 고부가 가치 기술은 한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놀지 말고 R&D 인력이랑 자본 한 곳에 몰아넣어서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한국 한번 이겨보자. 절박한 승부수 던진 겁니다. 전략 자체는 맞아요. 덩치 키우고 효율 높이는 게 정석이니까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면요, 이건 중국이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자랑하던 그 엄청난 수주 실적이 사실은 제 살 깎아먹기였고 기술력도 한국 위협하기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걸 말이에요. 합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버틴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에요. 중국 정부는 이걸 두고 세계 최대 조선소 탄생이라며 축포 터뜨렸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느라 골병든 황자 2명 한 침대에 눕혀놓고 이제 우린 건강한 거인이다 외치는 꼴이거든요. 이게 과연 성장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경쟁력 붙잡으려는 궁여지책일까요? 뚜껑만 살짝 열어봐도 견적 딱 나오는데 그걸 두고 세계 최강 탄생이니 뭐니 자랑하니까 듣는 사람이 다 민망해요. 좀 더 자세히 중국 조선업 실체를 들여다볼게요. 사실 중국 조선업은 태생부터 문제였어요. 수백 개 군소 조선소들이 정부 보조금, 헐값 땅, 무제한 은행 대출로 연명하면서 피 튀기는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 벌였거든요.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적자 보면서도 일단 수주만 따내자는 식이었어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07년 조선업 붐 때 우후죽순 생긴 중국 민간 조선소들이 경험 부족으로 말 그대로 불량품만 쏟아냈어요. 용접 터지고 철판 휘고 심지어 중국 검사관들이 뇌물 받고 불량배에 합격 도장 찍어주는 일까지 비일비재했어요. 업계에선 중국산 배는 15년이면 폐선감이다, 이런 말이 정설처럼 돌았어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나냐면요,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 생각해보세요.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냉장고는 20년, 30년 써도 멀쩡하잖아요. 대물림한다는 말도 있고요. 근데 중국산 저가 냉장고 샀더니 3년 만에 모터 서고 문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배는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수천억짜리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멈춘다고 상상해보세요. 선주들 입장에선 단순히 싼 게 아니라 시한폭탄을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근데 그래도 품질이 별로라도 중국 배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어요. 왜냐? 그래도 싸니까요. 고장날 위험 감수하더라도 당장 20-30% 싸게 살 수 있다는 가성비 하나로 버텨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마지막 생명줄인 가격 경쟁력마저 강제로 뺏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품질도 안 좋은데 가격까지 비싸지면 과연 누가 그 물건을 사겠어요? 바로 여기서 미국이 중국 숨통을 끊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2024년 3월이었어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칼을 뺐어요. 중국 너희 반칙 썼지 하면서 무역법 301조 조사 시작한 겁니다. 무역법 301조라. 이건 국가 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개입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뒤에서 돈 대줘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시장 어지럽혔으니까 이제 죗값 치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 기업 정부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네 빵집 싸움이랑 똑같아요. 옆집 빵집은 아빠가 건물주라 월세도 안 내고 밀가루 값도 아빠가 대줘요. 그래서 빵을 100원에 팔아요. 근데 우리 집은 내 돈 내고 장사해야 돼서 1000원에 팔아야 돼요. 옆집이 100원에 팔면 우리 집은 망하겠죠? 그렇게 경쟁자 다 죽인 다음에 옆집이 빵값을 2000원으로 올리는 거. 이게 바로 약탈적 행위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정부 돈으로 시장 질서 파괴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2025년 2월 충격적인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앞으로 미국 항만 들어오는 중국산 선박한테 최대 150만 달러 항만 이용료 물리겠다는 거예요.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운 얘기냐면요, 여러분. 택시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택시비 싸다가 좋아했더니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만 200만 원 내래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장사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선주들 계산기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중국 배 싸게 사면 뭐해. 미국 항구 한번 들어갈 때마다 20억씩 뜯기는데. 결국 중국 배는 싼 배가 아니라 운항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가장 비싼 배가 돼버린 겁니다. 내부에선 품질불량으로 썩어가고 외부에선 미국 금융제재로 얻어맞는 상황. 과연 중국 조선업이 이걸 버틸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물류 중심인 미국 항구를 못 들어간다? 이건 글로벌 해운사들한테 중국 배 사면 망한다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중국 은행들이 전 세계 선박 금융의 25% 무려 1000억 달러 쥐고 흔들면서 돈 빌려줄 테니 중국 배 써라 하고 강요했던 관행까지 철퇴 맞았어요. 이제 선주들은 큰일 났다 하면서 서방은행으로 갈아타느라 난립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까지 겹친 지금 수치만 화려한 중국 조선소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중국 조선업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 실력은 어떨까요? 지난 한 해 한국 선박 수출액이 320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45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전년 대비 25% 폭증했어요. 3년 연속 성장해 201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에요. 바로 LNG 운반선이 대표적입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올해 전 세계 LNG 운반선 발주가 115척 나올 건데 이 중 70% 이상을 한국이 싹쓸이 할 거래요. 한 척당 3,500억 원 넘는 초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근데 왜 중국은 이런 고부가 가치 조선업에 손을 못 댈까요? LNG 운반선 기술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영하 163도 액체 천연가스를 싣고 가야 돼요. 이 온도는 상상 초월이에요. 쇠도 얼음처럼 깨지는 온도거든요. 마치 펄펄 끓는 용암을 얇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지구 반대편까지 터트리지 않고 배달하는 거나 똑같은 난이도예요. 조금만 기술 부족해도 가스 새거나 폭발할 수 있어요. 중국이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이 극한의 기술력만큼은 한국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LNG선 전세계 발주 115척 중에 72척을 한국이 가져갈 거래요.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4, 5년치 일감이 꽉 차 있어요. 손님이 제발 돈 더 줄 테니까 4배 좀 만들어 달라고 사정하는 공급자가 갑인 시장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실력 차이 아니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조선수 자체를 사들이고 있어요. 2024년 12월 한화가 1억 달러 들여서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해서 한화 필리조선소로 간판 바꿔달았어요. 미국 본토에 한국 깃발 꽂은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미국엔 존스법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법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에요. 근데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 인수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나라 안방에 들어가서 그 집 살림살이 도맡아 하겠다고 열쇠 넘겨 바른 겁니다. 까다롭기로 소문한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까지 받았다는 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술력 없이는 우리 해군도 상선도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공식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냥 수출이 아니라 기술 점령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 자격 딴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차 고칠 때 아무 정비소나 안 가잖아요. 내 목숨 달리는 건 최고 명장한테 맡기잖아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이 자기네 군함을 한국한테 맡긴다.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호주랑은 100억 달러 규모 호위함 사업 논의 중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오스탈 조선소 지분까지 늘리고 있어요. 캐나다랑은 무려 600억 달러 규모 잠수함 프로젝트 함께 하려고 하고요. 지금 독일이랑 경쟁 중인데 2026년 상반기에 결정 날 겁니다. 작년에 한국이 LNG선 29척 쓸어 담을 때 중국은 고작 3척 가져갔어요. 그것도 우리 돈 빌려줄게 하면서 사정사정해서 딴 물량이었어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기술력 하나로 전 세계가 줄 서고 있어요. 여기서 시야를 확 넓혀볼까요? 대한민국이 배만 잘 만드는 나라일까요? 천만에요. 조선업에서 전 세계 놀라게 하는 이 실력, 약속된 날짜에 최고의 품질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어내는 그 능력 말이에요. 이게 방산산업에서도 판박이처럼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증명된 한국형 성공 방정식이 이제 땅 위랑 하늘로 그대로 옮겨붙은 거예요. 증거 대볼까요?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는 로키드 마틴이랑 손잡고 미국 훈련기 시장 정주준하고 있고요. K전차의 자존심 K2는 폴란드 넘어서 루마니아 평원까지 누비고 있어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1년 만에 10%나 폭증해서 2조 9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찾는 이유는 조선업대랑 토시 하나 안 달라요. 다른 나라가 10년 걸릴 거 한국은 3년 만에 해낸다. 근데 성능은 명품이고 가격은 합리적이다.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최고급 기술을 제때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 지금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백화점 가면 기분 좋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명품이 한 곳에 다 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방시장의 프리미엄 백화점이 된 겁니다. 중국이 저가 물량으로 짝퉁 만들어 팔 때 한국은 명품 만들어서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어요. 진정한 글로벌 패권은 누가 쥐게 될까요? 이 정도면 답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가 유용하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질주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랑 댓글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볼만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